속보, 릴 경기 전 기자회견 엘리케. 이강인은 다른 선수와 달라 릴과의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향한 엘리케의 소신 발언 파장.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최근 선발 라인업에서 이강인이 제외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이강인에 대한 신뢰는 멈추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맹은 22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랭스에 위치한 스타드 오기스트 드로네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리그앙 5라운드에서 스타드 드 랭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PSG는 개막 후 4연승을 달리며 1위에 위치해 있다. 사전 기자회견 중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앞서 이강인은 지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만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다. 이강인은 지난 브레스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활발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엘리케 감독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둘을 선발로 중원에 기용했다. 개막 후 이강인은 내내 물오른 기량을 보이고 있다. 르아보르와의 리그앙 개막전에서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는 리그앙 역사상 2009에서 10시즌 마마두 니앙의 1분 42초 골 이후 개막전에서 가장 빠른 골로 기록됐다. 곧장 다음 경기 몽펠리에전에서도 득점력을 과시했다. 이강인은 5에서 0으로 PSG가 크게 앞선 상태에서 후반 16분 투입된 후 6번째 골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지난 릴과의 3라운드에서 이강인은 2경기 연속 벤치에서 출발했다. 후반 29분이 되어서야 그라운드에 들어왔는데 16분을 뛰면서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소화했다. 이후 브레스트전에서는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시즌 첫 풀타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이강인은 이날 상대 감독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 브레스트의 에릭 로이 감독은 경기 후 힘든 경기였다. PSG는 강력한 팀이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다. 특히 PSG 선수들 중에서는 이강인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고 찬사를 보냈다. 이런 활약에도 이강인은 올 시즌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비롯해 일부 주전 선수들이 선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 지로나전에 16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는 11명뿐이다. 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발 명단을 꾸리기를 바라고 노력한다. 그 경기에서 4에서 5명의 선수를 제외해야만 했다. 그것이 사실이고 인생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엘리케 감독은 나는 스페인 라리가에서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뭔가 다른 능력을 지닌 특별한 선수다. 미드필드와 공격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다. 그는 볼을 갖고 있을 때 지능적이며 그렇지 않을 때도 똑똑하다. 그는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으며 다재다능하다. 그는 신체적으로 강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를 PSG에 둘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라고 전했다.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하던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PSG 이적을 마쳤다. 한국인의 첫 PSG 입성에 국내 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PSG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구단 유니폼 판매율 1위에도 올랐고 프리시즌에는 한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아시아 마케팅 차원에서 한글로 제작한 PSG 유니폼을 착용한 경기를 2번 가졌고 서울에는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도 열렸다. 첫 시즌 동안 적응을 마쳤다. 이강인은 리그 23경기 3골 4도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9경기 1골 1도움, 쿠프 드 프랑스 3경기 출장 등을 기록했다. 트로페 대 샹피온에서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직접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PSG 이적 첫 시즌 만에 3관왕에 올랐다. 커리어 첫 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트로페 대 샹피온,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여름 이적설이 등장했음에도 PSG는 이강인을 지켰다.
당시 나폴리의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PSG가 높은 이적료를 대신해 그와 트레이드 시킬 선수에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이적시장 전문가와 현지 보도를 통해 PSG가 이강인을 거래에 포함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PSG에서 충분히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엔리케 감독은 그를 교체 멤버로 보고 있다. 아낌없이 칭찬한 부분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물론 모든 선수를 선발로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강인의 시즌 초반 활약상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상 오는 랭스전에서도 이강인이 벤치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2. 맨유 감독. 자기가 데려온 PL 새 시즌 3도움, 애제자의 극찬, 얘처럼만 해. 진짜 다 본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는 18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치러진 리그 1, 3부 리그, 소속 반즐리와 2024-2025 카라바오컵 3라운드 홈경기에서 7에서 0으로 승리했다. 맨유는 전반에 3골, 후반에 4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했다. 4라운드 16강에 오른 맨유는 2022-2023 카라바오컵 5승 이후 2시즌 만에 왕좌 탈환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맨유가 한 경기에서 7골 차 이상으로 승리한 것은 2021년 2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따낸 9에서 0대승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텐 하흐 감독 부임 이후 7에서 0 승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맨유는 리버풀전 패배 이후 에릭 텐 하흐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재빠르게 수습에 성공했다. 리그 경기 승리에 이어 카라바오컵 2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텐 하흐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맨유가 큰 무대에서 우승하려면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한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 발전한 게 없다. 라면서 감독으로 모자라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입지가 흔들린 상황에서 맨유는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부진했던 공격이 살아났다. 마커스 레시퍼드는 2골 1도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는 2골 2도움,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2골 1도움으로 공격을 견인했다. 심지어 안토니도 잘했다. 선발로 나선 그는 전반 35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시즌 첫 마수거리 득점을 쏘아 올렸다.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시즌 초에 비해서는 그나마 폼이 더 올라온 모습이었다. 한편 애제자 안토니의 부활에 광분한 사람이 있다. 바로 안토니 이적에 관련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은 애제자 안토니의 활약을 찬양하면서 맨유 다른 선수들을 저격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안토니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텐 하흐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반슬리전서 안토니가 보여준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저런 선수가 있다면 맨유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경기에 나갈 자격을 얻고 기회가 오면 잡아라 고 당부했다. 한편 텐 하흐 감독이 직접 데려와서 입단부터 화제를 모은 안토니는 지난 2022년 여름 무려 8,500만 파운드, 약 1,493억 원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아약스, 네덜란드에 안기며 모셔왔으나 존재감이 미미했다. 입단 첫 시즌인 2022에서 2023 시즌 리그 25경기에서 4골 2도움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29경기에서 1골 1도움에 그쳤다. 맨유 유니폼을 입고 지금까지 모든 대회를 통틀어 83경기에서 11골 5도움에 머무르면서 말 그대로 기대 이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역대 최악의 먹튀라는 비판도 나올 정도다. 이런 안토니가 PL서 기록한 도움은 고작 3도움.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 에데르손이 통산 4도움을 기록하면서 안토니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하게 돼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포지션의 차이를 생각하면 2시즌밖에 안 뛰었다고 하나 골키퍼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값을 못하고 있다.